마지막 토론자로 진짜 이번 춘천에서 이 중도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고 최고의 행동가입니다. 오동철 선생님의 레고랜드 징비록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것 좀 내려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뭐 레고랜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레고랜드 전문가는 아니고요. 중도유적과 관련해서 제가 워낙 이제 관심을 가졌던 시기가 오래되기도 했고, 뭐 아시는 것처럼 TV나 이런 라디오에 나와서 많이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가분들은 따로 있겠죠. 저는 이제 운동을 하는 입장이라서 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이 하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불 좀 꺼주시죠. 고전에 아까 여기 토론하던 중에 나행주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 답변이 안 나온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이걸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대를 비롯한 강원도 소재 대학과 연계한 중도유적 관련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주최 측에 답변을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주최 측에서 아마 이 답변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이게 강원대학교 사회대 대강당인데요. 제가 사회대 교수님들하고 그러니까 학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대 교수님들 전체를 모아놓고 중도의 유적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인류학과 학생들한테는 강의도 했었고, 중도를 직접 데리고 와서 답사를 하면서 이제 설명도 했었죠. 그런데 사학과하고는 전혀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이게 왜 없냐면 사실 중도 레고랜드 사태가 지금까지 오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강원대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발표를 할 때마다 늘 굉장히 전 이 발표할 때면 이게 열부터 올라가고 이제 좀 막 승질이 나요. 제가 국회 토론회 갔을 때도 그랬었는데, 제가 이 운동에 나서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강대 사학과 교수님이 한 한마디 때문이었었어요. 뭐였었냐면, 중도 레고랜드 개발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 발굴을 하잖아요. 2013년도 10월 달에 발굴 허가 신청이 허가가 났고, 4월 달에 발굴이 시작되고 첫 번째 이제 유적이 공개된 날이 2014년 7월 29일입니다. 이날 오전에 문화지청에서 매장문화재국가위원회가 열렸고, 오후부터 이제 유적을 공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있는 곳이 춘천 역사문화연구회이기 때문에 역사문화연구회 회원들 그때 한 20분 정도하고 같이 여길 들어가서 보고요. 저희는 애초에부터 중도 유적에서 엄청난 유적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에 저희가 강원도에 공문 하나 역사문화연구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어떤 공문이었었냐면, 만일에 여기다 레고랜드를 꼭 하겠다고 하면 발굴 이후에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요지에서 이제 공문을 보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은 어떤 거였었냐면, 발굴 이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죠. 그랬는데 2014년 7월 29일 날 여기 들어갔을 때 엄청난 유적이니까 뭐 거기 온 분들 뭐 아마 누구나 똑같았을 겁니다. 이게 엄청났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떻게 레고랜드를 하냐, 뭐 다른 사업을 하냐, 관광지 개발 사업 하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였었는데, 제가 강대 사학과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정도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돌아온 말이 뭐였으면, 발굴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개발해야죠. 바로 이게 강원대학교를 비롯한 강원도뿐이 아니라 한림대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사학과 교수들의 생각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 2014년, 2015년, 16년 이게 한창 막 크게 물이 붙어 있을 때 강단사학계 교수님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중도유적의 중요성 얘기한 적 있나요? 아마 들어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얘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못 뒤집죠. 저는 대학을 다니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논문을 여러 편 썼는데요. 제가 첫 번째 논문을 썼을 때 마지막에다 어떤 내용을 썼었냐면, 내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보다
더 진보된 학설이 나오거나 새로운 자료가 나온다면 난 이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정을 하거나 철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썼어요. 마지막 결론에다가. 제 논문을 지도하셨던 분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논문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연구한 건 이거고 앞으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게 나온다면 당연히 내가 한 거 잘못됐다고 인정하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역사학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강단사학계가 가진 시각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너무 하면 좀 오래 걸릴 테니까요. 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반 관광지 개발 사업 징비록이라고 했던 이유는 2022년에 제가 발표했던 이 똑같은 자료에 더해서 앞으로의 중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이 의논을 여러분들과 또 다른 분들에게도 역시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제 주장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요거를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말은 뭐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제가 이거를 쓴 거는 지난해 썼던 거고요. 여기다 좀 더해서 이제 제 주장을 좀 펼치기 위한 건데요. 제가 징비라는 표현을 했던 이유는 제가 쓴 글에 이제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이 중도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중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가든지 어떤지 간에 이 사태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된다. 그래야만 앞으로 다른 일을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뜻 때문에 징비라는 표현을 썼고요. 요거는 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은 양을 줄이고 다른 거를 좀 포함해서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고랜드 사태를 저희가 보면 핵심은 저는 능력 없는 자치단체장의 문제라고 보고요. 탤런트 같은 자치단체장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전임이 최문순 지사 당시에 이제 이 사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됐고 했던 사업인데 최문순 지사님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측근이라면 측근이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최문순 지사가 처음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거에 나오셨을 때 제가 선거대책본부장을 했었어요. 이 춘천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사실은 이렇게 갈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오죽하면 제가 나중에 손가락 잘라고 싶다고 얘기했고 제가 지금까지 선거를 수십 번 했습니다만 유일하게 도지사 선거를 백지로 내본 적이 딱 한 번 있는 게 이제 이 문제 때문입니다. 레고랜드 문제 때문이었었고요. 왜 이런 거냐면 내용을 보시면요. 결국은 이 레고랜드 사업을 춘천 시민들이 찬성 내지는 동조 아니면 묵인했던 이유는 춘천이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춘천은 사실 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소리가 작으면 안 예, 되세요. 알겠습니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커요 지금. 네. 개발이 굉장히 제한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큰 사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찬성을 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 처음에 내세웠던 것이 레고랜드가 들었으면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10,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그다음에 5조 원의 경제적 효과라는데 초기에는 이 5조 원의 경제적인 효과라는 게 연간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5조 원의 경제적 효과 이르다 보니 이게 선거 때 나온 슬로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5조 원의 경제 효과니까 엄청나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답변을 받고 이제 나중에 바뀐 건 뭐냐면 10년간 5조 원이라는 거죠. 1년에 5천억의 경제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맞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원도는 땅만 빌려주는 거지 우리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돈이 안 들어간다는데. 그다음에 전 세계 유일한 글로벌 테마파크가 강원도 춘천에 들어온다는데 누가 이거 반대하겠습니까? 반대 못하지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랬고요. 문제는 이제 뒤에 가면 저는 이게 사대주의자와 같은 시각이라고 보는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강원도는 망해도 멀리는 절대 안 망한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용
강원도지사님이 발언했던 내용 중에 의회에서 발언했던 건데요. 강원도는 망해도 멀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다. 그러니까 안전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멀린이 자금난 때문에 다시 레고그룹으로 넘어간 게 한 3년 됐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우리가 멀린에게 감사해야 하고 모셔야 하는 사업이다. 뒤에 또 나옵니다만 우리나라 삼성보다 브랜드 가치가 높고 뭐 신뢰도가 훨씬 높은 기업이 멀린이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정도죠. 요게 이제 사대주의와 다름없는 맹신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멀린이라는 회사를 분석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재무제표하고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멀린은 전 세계 200대 그룹 안에도 아예 못 들어가죠. 뭐 500대도 못 들어갑니다. 삼성이 6인가 아마 할 겁니다. 현대, 기아가 70위권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멀린 회사가 어느 정도냐? 레고그룹이 한 70위권 정도 되니까 그 레고그룹에 속한 게 멀린이라고 보면 구멍가게 정도 수준에 지나죠. 실제로 제가 강원도하고 협의할 이것 때문에 대화를 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 멀린의 1년 매출액이 1조 그때 한 9천억 정도 됐어요. 1년 매출액이. 춘천에 있는 대형마트 하나 1년 매출액이 그거 넘을 겁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멀린이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전 세계에 춘천에 하기 전에 6군데를 하고 있었거든요. 춘천이 7번째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한 군데서 연간 수익이 1,000억이 안 돼요. 매출액이. 수익이 아니라 매출액이죠. 그러면 그거 한 6천억 정도 되고 나머지 이 부산 아쿠아리움 같은 이런 전시 사업이라든가 시월드 같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호주 시드니에 있는 주 동물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매출이 워낙 작기 때문에 실제로 멀린 재무제표를 보면 연간 매출액이 1조 9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아마 2조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시작부터 이건 너무 맹신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 강행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어떤 표현을 써야 적절할지 모를 정도로 맹목적으로 참 밀어붙였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어느 시대에 누가 시작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처음에 이 멀린이라는 회사에 강원도가 프로포즈를 진행했던 거는 2008년 3월입니다. 이 당시는 김진선 지사 당시고요.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었고 그랬는데 이때 잘 안 돼요. 프로포즈를 했는데 멀린에서 조건을 계속 까다롭게 내걸기 때문에 강원도가 이걸 받느냐 마느냐 고민하다가 이광재 지사가 들어와서 6개월 동안 도지사를 했죠. 이때 이제 프로포즈 내용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1,000억 정도를 우리가 투자를 하고 땅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땅을 빌려주는 시기는 50년에서 플러스 100년까지 가능하겠다 이런 거를 제안을 다시 해서 멀린이 그럼 협상을 하자 이렇게 되죠. 그랬는데 이광재 지사가 6개월 만에 낙마하면서 못하게 됐는데 2011년 4월 27일 날 최문순 지사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죠. 그러고 나서 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2011년 요 지금 보이는 사진이 2011년도 11월 9월 달인가 11월 달에 아마 요 강원도 의회가 레고랜드를 지을 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이 동의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박근혜가 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최문순이가 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있다 보니까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뭐 강원도 차원에서는 사활을 걸고 달겨들었던 사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제동을 걸어줘야 됐을 사람들은 바로 역사학계였었던 건데 못했던 것이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강원도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데 이 토론을 보시는 분 중에 강원도 관계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 지금 보이는 문서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문서들이에요. 강원도 이 공무원들도 아주 극히 일부만 봤던 문서거든요. L 프로젝트 회의 자료라는 게 2009년 11월 6일자 회의 자료죠. 여기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1조 683억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발표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5,111억인가
투자가 돼서 레고랜드 사업을 한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부터 대규모 사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줄여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했던 거고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이 검증 보고서를 낼 때 해보니까 1조 6천억 정도만 들어가야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요. 근데 뭐 애초에부터 이 거짓과 기만이 점철됐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거 왜 제가 전대미문의 사기기라고 썼냐면 뭐 제가 2015년 1월 달에 그 국회 토론회 할 때부터 제가 이 사업은 사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래요. 강원도가 발표한 것과 멀린에 발표한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강원도는 2013년 9월 26일자에 도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받았고 요때 멀린과 그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하고 본계약을 맺었다 그러죠. 협약이 아니라 그 MOA죠. MOU에서 MOA로 가서 이제 본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게 2013년인데 그래서 2013년 12월 27일하고 2014년 1월 2일 날 최문수 지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큰 이 성과는 멀린과의 본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멀린은 2014년 2월 27일 날 멀린 그 홈페이지에 보면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일본과 한국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 그래요. 계약이 안 됐다는 얘기죠. 언제 처음으로 협약이 진행됐다고 나오냐면 2014년 11월 28일 날 이날이 착공식이 열린 날이에요. 이 날짜에 멀린은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하죠. 뭐 이게 쭉 보시면 이 자료집에 나오니까 쭉 보시면 강원도가 발표했던 것과 멀린이 발표했던 게 계속해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심지어 2022년 12월 5일까지도요. 멀린사 홈페이지에 춘천 레고랜드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유족에 관한 문제인데 사업 중단을 경고한 중도자라고 제가 썼는데 이게 발굴한 걸 보면 2013년부터 이제 2021년까지 쭉 발굴한 내용을 보면 쭉 나오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굴이 진행됐고요.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화유청 문서에 보면 나옵니다. 발굴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요. 문제는 이 발굴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야사학계가 쓴 게 아니고 강단사학자들이 쓴 거예요. 하문식 뭐 또 누구죠? 누구죠? 이런 분들이 쓴 건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 세계 단일 유적 중 최대 규모 청동기 유적이라 이게 발굴조사 보고서 최종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반도에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방영환화와 유계식 고인돌 군락이라고 나오고요. 신석기부터 현대까지 역사와 전 과정이 이어진 유례없는 사례라고 나와요. 이 까만 부분은 제가 쓴 건데요. 이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장을 했던 거죠. 춘천의 이야기인데 발굴만 하면 한반도 최초고 남한 최초의 유적과 유물이 나오는 곳이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앞에 발표에서 나왔습니다만 춘천만의 특징이라고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중부 지역의 특징이죠. 아까 고인돌 갖고도 뭐 이게 고인돌이냐 적석 뭐 석광문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나오는 문화이기 때문에 여긴 발굴하면 처음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이 없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한반도의 고대사를 다시 써야 할 유적이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강단사학자들이 이 발굴 보고서에 쓴 내용인데 과연 이렇게 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뭐 워낙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사진들은 잘 아실 거고요. 금기거리 요게 3점이 나왔는데요. 이 아래 보이는 이 금기거리 요 2점. 이게 발굴되고 나서 공개가 안 됐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비파형 청동검의 손잡이가 처음 발굴됐던 시기가 2015년 1월 8일인가 그때 처음 발굴이 됐는데 지성묘를 해체하다가 이제 이게 나왔거든요. 이게 언제 공개가 됐냐면 2015년 9월 달 20 며칠 날인가 국정감사에서 공개가 돼요. 이 금기거리 역시 공개가 안 됐었죠.
이걸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공개한 사람이 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파행동검 손잡이가 발굴됐을 때 1월 달에 제가 이제 그 발굴됐다는 내용은 알았어요. 들었는데 저한테 그걸 제보해 주신 분이 학계에 있어요. 학계에 있어서 이거를 공개하면 이분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게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여러 번 설득하다가 본인은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하니 공개를 못하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공개할까 고민을 하다가 했던 것이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 때까지 어떻게든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고 도종환 의원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고 질문서를 다 써놓고 했는데도 이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도종환 의원님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소문이 있는데 당신 아니냐고 문화청장한테 한번 질의해봐라.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질의했거든요. 그때 국정감사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질의를 그렇게 했어요. 비파행동검의 손잡이 부분이 뭐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혹시 들어봤냐 하니까 그 당시 문화청장이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본인이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국정감사장이니까 뒤에 있는 이 과장한테 이런 거 있냐고 확인해 보라니까 이제 과장이 그 자리에서 강원도청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청에 전화하니까 이제 강원도청 담당자가 발굴조사기관에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발굴조사기관에서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진은 제가 미리 보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되게 됐던 거죠. 요 금기거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다가 왜냐하면 이때 공개가 안 되면 2015년이면 레고랜드가 가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시끄러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유물이 나오면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갔던 겁니다. 요거는 이제 발굴조사 보고에 나오는 전체 그 수량인데요. 이 유물입니다. 이게 8,025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8,025점이 맞느냐 안 맞느냐 누구도 검증 못해요. 제가 10년을 계속 봐왔지만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게 워낙 많은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요거는 보존이 가능한 거고 요거는 유물 숫자로 들어가는 거고 요건 안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보면 아마 차로 나와도 몇 차가 나왔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걸 뭐 굳이 유물로 꼭 분리 안 해도 되는 것들은 다 폐기를 시키니까 그래도 이거는 보존하고 남겨놔야 되는 유물로 뽑은 것이 8,025점이지 실제 발굴된 유물이 8,025점이라는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발굴된 거는 뭐 차로 몇 차가 될 정도로 나왔고요. 실제로 제가 발굴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집자리 하나에서 수십 개, 수백 개씩의 유물이 나오는데 이게 8,025점만 되겠습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나마 보존 가치가 있고 중요성이 있는 것들이 8,025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이 어떠냐는 겁니다. 이게 저는 제가 주장을 뭘 하기에 앞서서 문화재위원회나 문화재청이 낸 회의록을 중심으로 좀 볼게요. 이게 2013년에 문화재청 회의록인데요. 이게 발굴조사 허가 신청이 됐을 때 문화청에 나온 회의록, 이 결과에 나온 회의록이에요. 유적의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뭡니까? 개발하라는 거잖아요, 문화청이. 여기서 어떤 유적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하라고 이미 이야기했는데 요 전에 회의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미 엄청난 유적이 나올 거라고 회의록에 나와요. 근데 문화청은 애초부터 보존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요거는 여기 보시면 이게 2014년 7월 29일 날 그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에 나오는 건데요. 매장문화재평가의 결과는 평점이 91.7점이고 이건 원형보존 평점, 기준 평점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74점이잖아요. 그럼 뭐 월등히 높은 유적이죠. 근데 이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부결을 안 하고 보류를 하죠. 보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이 소위 말하는 이 중도유적 운동하시는 분들은 분개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정말 중요한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중에 안 들어가 있는 위쪽입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 요 가로친 데 보면 전체 면적의 25%를 보존한다고 되어 있죠. 요 가로친 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면적 25% 보존한다고 되어 있고요. 나선화 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했던 내용에 그런 게 있어요. 보존을 위해서 25%를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는 노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5% 보존하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 중도역에서 유적에서 보존된 면적은 10%가 안 됩니다. 중도가 119만 평방미터 정도 되죠. 근데 지금 보존된 면적이 11만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가 좀 못 되는 거죠. 9몇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이 과연 이걸 보존하려고 의지가 있었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발굴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발굴된 면적이 원래 보면 이 발굴 허가서에 보면 발굴이 44만 3,225고 시굴이 12만 2천에서 요게 한 56만 정도 되잖아요. 57만. 근데 실제 발굴된 75만이에요. 야금야금 다 한 거예요. 야금야금 다 한 거죠. 문화청이 애초에부터 보존하겠다고 했었지만 결국은 야금야금 다 했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레고랜드를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만한 면적이 줄어들으니 팔아먹을 면적이 줄어들으니 그러니 다른 데도 발굴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최문순지사 욕하고 뭐 강원도 욕하고 합니다만 정말 진짜 누가 욕먹어야 되느냐, 정말 나쁜 놈들이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볼 이 소지가 많은 거죠. 문제는 애초부터 이 지킬 약속이 없었던 게 이제 강원도나 중도 개발공사죠. 우여곡절 끝에 2022년 5월 5일 날 레고랜드가 개장을 했습니다. 레고랜드 개장할 때 전제 조건이 뭐였었냐면 선사조공원하고 박물관 짓는 게 전제 조건이었었잖아요. 그래서 2016년, 2017년에 그 선사조공원을 만들고 박물관을 유물전시관이죠. 박물관이라는 허가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물전시관이거든요. 박물관 하려면 허가 맡기가 이 국립중앙박물관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이 과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유물전시관으로 하자 그래서 이걸 하기로 해서 5차인가까지 자문단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안이 뭐냐면 레고랜드를 개장할 때 유적공원하고 박물관을 동시에 개장한다는 거죠. 이 스케줄표 위에 보면 유적공원 및 전시관 조성은 2000년 5월 예정이고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과 동일하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원안 통과를 시킨 거예요. 위원회에서. 근데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럼 안 됐는데 문화청이 뭐라고 답변했냐?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와서는. 회의록에 통과시켜놓고는. 저희가 이것 때문에 문화청에다 이게 공개질서를 냈었거든요. 냈었더니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중도유적은 시민단체들이나 이 시민들의 힘만으로 도저히 뭐 할 수 없었던 거죠. 강원도가 그렇게 뭐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문화청이 이렇게 동조하고 이러는 상황이 뭐 될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한 것도 안 지켜요. 문화청. 여기 보면 그 유성엽 위원장이 질의했던 거, 그다음에 국회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거, 그다음에 도종환 의원이 질의했던 거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게 회의록 내용이거든요. 그 바의 참고사항에 국회 교문위의 보존 방안 요청 경과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밑에 의결사항에 보면 바항은 참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장문화재문과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안조차 참고를 하지 않고 원안 가결하는데 마 검토 의견대로 조치하라는 거죠. 바로 위쪽입니다. 마 검토 의견은 사업 시행자하고 강원도가 제출한 안이죠. 그러니까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매장문화재분과위원들은 이걸 되돌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결국은 지금의 사태를 만드는 거죠. 더 충격받은 내용은 이건데요. 이게 PD수첩에 나왔던 내용인데 심정보 위원장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 매장문화재분과 회의록에 보면 기록 보존을 철저히 할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2014년 7월 29일 날 나왔던 그 중요한 유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할 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승인을 하면서 기록 보존을 철저히 할 것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록 보존이 뭐냐?
이건 개발해도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심정부 위원장이 이걸 2014년에 그렇게 했다는 걸 가지고 2021년에 돼서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기록 보존을 철저히 할 것이라는 거는 개발을 해도 된다고 승낙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의 문화재 정책의 현주소가 이렇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고 뭐 아무리 열받고 소리 지른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이제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결정적으로 이 문제입니다. 이건. JTBC가 우연하게 이거를 취재하다가 걸려들은 것인데요. 의암호 만수위와 관련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인돌 48기를 다 뜯었잖아요. 고인돌 48기를 뜯은 이유가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가 그걸 뜯으라고 승낙한 이유가 이 의암호 수위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요거 심정부 위원장이 나중에 이야기하거든요. JTBC에서 심정부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전부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의암댐 수위를 받아보니까 유적이 물에 잠길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전에서 복원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의암호 수위가 72m가 맞느냐 안 맞느냐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유적의 높이가 70m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게 두 번째잖아요. 한 손에서 공식적으로 그 답변한 내용은 의암호의 만수위는 71.5m라고 답변한 거예요. 근데 이 발굴조사 기관하고 중도개발공사가 문화청에 올린 안은 72m이기 때문에 유적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 보시면 문화재 층고가 72.7하고 72.3이에요. 그럼 의암댐 만수위가 71.5면 거의 1m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물에 잠길래 잠길 수가 없는 거죠. 설사 72m라고 하더라도 제일 낮은 곳이 72.3이니까 30cm 위에 있으니까 물에 잠길래 잠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매장문화재분과위원들이 이것도 안 보고 허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애초에부터 잠기지 않을 유적을 잠긴다고 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도 안 되니까 제가 그때 그 JTBC하고 같이 검증하는 이제 측량을 했어요. 그 측량을 해서 그 유적에서 제일 깊이 들어가 있는 유적들을 중심으로 다 측량을 제가 측량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측량을 했더니 이건 뭐 물에 잠기는 거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그랬지만 이게 사업 시행자가 내는 안건대로 매장문화재분과위원들은 그대로 허락을 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생겼던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동안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강원도민들이 승낙을 했던 것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강원도에 돈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이거 들어간 돈들인데요. 국비가 450억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진입교량을 내느라고 들어갔던 거고요. 이것 때 박근혜 대통령이 왔었기 때문에 박근혜가 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비가 지금까지 들어간 게 4,569억이 들어갔는데 원래는 이제 4,560억이 안 들어가는 건데 2,050억을 작년에 강원도가 갚았잖아요. 중도개발공사가 갚아야 될 돈을 올 초에 강원도가 2,050억을 대신 갚는 바람에 4,569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춘천시비도 488억이 들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레고랜드 교량 접속도로를 만드는데 130억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춘천역 지하에 이 터널도 춘천시가 돈을 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전기인입 분담금 이 한전에다가 내는 90억도 춘천시가 냈죠.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거 춘천대교 앞까지 들어가는 비용 6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도 춘천시가 냈고 이렇게 해서 전체로 들어간 게 5,507억이 들어갔어요. 요거는 강원도, 정부, 춘천시가 들어간 돈이에요. 그러면 여기 말고 또 들어간 돈이 있죠. 중도개발공사가 투입한 돈들이 있죠. 기반시설 공사하고 이러느라고 이게 이제 3,056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요 금액들 들어간 거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게 중도개발공사가 사용한 내역을 보고 제가 적은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도개발공사가 매월 이 자금 집행 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몰래 저희가 또 빼갖고 이거 다 했기 때문에 요거는 변할 수가 없고 요거보다 좀 더 늘어나죠. 왜냐하면 매달 사용하는 그 운영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 8,563억 9천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한 푼도 안 들어갔다는 레고랜드에 8,563억이 들어갔는데 그럼 지금 된 건 뭐냐? 레고랜드 하나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나머지 허허벌판이잖아요. 앞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더 문제죠. 이 강원도가 알펜시아 문제 때문에 지금 20년을 넘게 계속 이게 논란이 됩니다. 근데 알펜시아는 어쨌든 팔게 되면 뭐 아무리 싸게 팔아도 7천억 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원도가 투입된 돈이 많게 잡으면 1조 6천억 정도 된다고 하니 뭐 7천억을 받는다 그러면 한 9천억 정도 손해보는 거겠죠? 알펜시아는 더 손해보죠. 아니 이 레고랜드는 9천억도 넘게 손해보면서 땅 싹 날렸으니까 어느 게 더 큰 손해냐. 알펜시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들어갈 돈이 이겁니다. 선사유적공원하고 박물관, 이게 유물전시관인데요. 이게 380억을 계획을 냈는데 사실 380억 갖고 어린 반푼도 없는 얘기죠. 유물전시관 하나 짓는데도 이거 뭐 엄청날 텐데. 그 액면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380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2,000대 규모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레고랜드 주차장이 1,850대 규모의 주차장이 지금 완성이 돼 있어요. 옆에 임시주차장 쭉 만들어놨습니다. 주말에 레고랜드 주차장에 몇 대 정도 들어오냐?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500대 안 들어와요. 아예 텅텅 비어있죠, 주차장이. 근데 멀린과의 협약에 의해서 2,000대를 더 만들어줘야 돼요. 협약 내용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김진태 지사가 이거 주차장 만드는 건 다시 협의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거 강원도가 절대 만들어주면 안 된다고. 만들 이유도 없어요. 차가 안 들어오는데 뭐 주차장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거기 임시주차장 엄청나게 만들어놨는데도 그냥 텅텅 비어있는데 본 주차장도 3분의 1도 안 차는데 아무리 많이 차봐야. 이게 어쨌든 간에 500억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중도개발공사가 땅을 강원도한테 사서 이제 이걸 개발하는 건데 땅값을 10%만 주고 등기를 갖고 간 것도 있고 뭐 50%를 주고 갖고 간 것도 있고 이래요. 남은 금액이 485억이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보다 좀 더 넘을 겁니다. 그러면 중도개발공사는 앞으로 880억 정도를 더 들어가야만 어느 정도 이게 좀 정리가 돼요. 공사가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정리지. 그러면 9,443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1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평가를 해야 된다. 또 처벌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처벌할 수 없으니 검찰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검찰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강원도가 얘기했던 모든 그 사업이 완료되면 부채 상환이 가능하다. 중도개발공사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매각이 가능한 부지들이에요. 매각할 땅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 레고랜드 그다음에 문화재 보존구역 매각 못하지요. 그다음에 주차장 매각 못하죠. 컨벤션 센터는 이미 강원도가 산 거죠. 그러면 나머지 땅을 팔아갖고 2,050억을 강원도에 갚아야 되는데 이 땅 다 팔아도 2,050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다 팔리지도 않지만. 그럼 앞으로도 강원도가 이 돈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강원도에 선택이 남아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럼 너는 대안이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을 하는 사람은요. 아까 장우순 교수님이 그 운동권에서 계셨다고 얘기하셨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은 원칙을 갖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이 원칙을 갖고 하는데 타협을 그럼 네가 조금 양보하고 우리가 조금 양보해서 이거 타협을 하자. 그러면 운동할 이유가 없죠. 원칙을 세우자고 운동을 하는 건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깝깝하죠, 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원칙만 고수할 거냐. 지금 저렇게 이미 망가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할 건 뭐냐. 저도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런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의 고민입니다. 현재까지 중도부지 활용 방안은 이래요. 아까 그 분홍색으로 된 상가 지역을 다 분양해서 여기에 상가가 들어오는 거고
맨 밑에 휴양형 리조트에 호텔이 됐든 리조트가 들어왔든 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맨 위에 호텔 부지에도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미 물 건너간 사업들이죠. 상가는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방식대로 가는 게 맞느냐. 이걸 한번 재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요 PPT에 나오는 색깔이 있는 그 빨간색을 제한 나머지 부지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부지라는 거예요. 이미 강원도로 넘어왔거나 더 이상 요건 건드릴 수 없는 부지라는 거죠.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중도개발공사가 이제 개발이 가능한 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선이 아니지만 차선을 한번 고민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림이. 요 세 가지 부지는 절대 불가결이고요. 주차장 물론 레고랜드를 뭐 없애고 이 전 국민이 다 들고 나서 이거 철거해라 뭐 해서 한다 그러면 없앨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면 요 세 가지는 못 없앤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고민이 있다고 봐요.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선사유적공원 부지가 가능해요. 요 세 군데는 이미 선사유적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맨 위에 길게 되어 있는 땅이 강원도가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고 매입을 한 땅이에요. 지금 강원도 소유입니다. 임시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임시주차장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 땅까지 선사유적공원을 확대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매각부지들이 문제가 되는데 요 빨간 땅이 매각부지고 이게 상가 1, 2, 3부지거든요. 요걸 지금 팔겠다는 건데 선사유적공원이 이렇게 연계가 안 되고 떨어져 있으면 이게 꼴이 우스우니 최소한 그럼 가운데 하나라도 한번 빼버리면 요 땅인데요. 요걸 만일에 상가부지에서 빼버리면 적어도 선사유적공원들이 연계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민은 강원도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요 부지까지 연계를 한다 그러면 여기 선사유적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어쨌든 사람들이 선사유적공원을 보기 위해서 올 거 아니에요. 이 오는 사람들이 휴게실도 필요할 거고 뭐 먹을 걸 사 먹을 매장도 필요할 거기 때문에 상가부지가 필요해요. 그럼 요 빨간 부지 하나만을 상가부지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작아 보이지만 이게 한 2만 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7,000평, 8,000평 되는 부지예요. 그럼 여기를 상가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를 선사유적공원으로 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 중도지키기 운동을 하는 모든 분들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동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레고랜드를 지금 단계에서 철거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최선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이 이런 게 아니겠느냐. 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춘천에서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가 구성이 돼 있고 저희가 올해 안에 이제 강원도의 이쪽 관련 쪽하고 이제 협의하는 날짜가 한번 잡힐 겁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잡힐 거라고 저희가 추정하는데요. 최소한 이안 정도를 한번 갖고 이야기를 해보자. 강원도가 할 수 있는 길은 이거 외에 어떤 거라도 강원도가 지금까지 투입된 돈을 받아들일 방법은 없을 뿐더러 어떤 거라도 그 국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 최소한의 방식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제안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무엇을 할 거냐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계속 그러면 레고랜드 철거해라. 레고랜드 부시고 중도를 전체를 국민의 땅으로 도민의 땅으로 넘겨줘라.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고민해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차선이라도 한번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데 이 모두하게 질문하는 거는 우리가 차선이라도 지금 이런 방식을 택할 거냐 알 거냐는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동의가 되더라도 선행돼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레고랜드 사태, 하중도 관광지 개발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장본인들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람은 딱 둘입니다. 그것도 대표는 징역 5년을 받았다가 4년 몇 개월 정도로 경감돼 갖고 만기 출소를 했죠, 지금.
중도개발공사 대표는 만기 출소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이 사업을 핵심적으로 담당했던 강원도청의 글로벌 투자 통상국장이었었고 춘천 부시장을 했던 이육재 부시장은 6개월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단이 났죠. 그러면 처벌받은 사람은 없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사업이다. 지금도 검찰에서는 이 사업을 이 사건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열심히 캐비넷에 넣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도 조사가 됐어요. 오늘이 16일이잖아요. 14일 날에도 이 건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아주 핵심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기소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기소하는 시점이 언제일 거냐인데 적어도 1월이나 2월은 돼야 기소할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몇 년이 지나도록 이 조사된 게요. 몇 년 동안 조사된 게 다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근데 왜 1월이나 2월에 하냐. 내년 4월이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이런 검찰을 믿고 저희가 처벌되길 기다려야 된다는 이 한심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거에 참고인 조사만 10번 이상을 검찰에 가서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 많이 정보를 검찰에다 제공을 했고요. 제가 조사받을 당시에 검찰의 수사 기록이 10,000쪽이 넘었습니다. 근데 기소 안 했어요. 그렇다고 기각도 안 해요. 그게 3년 전이거든요. 그 수사 기록을 지금 꺼내서 하는 거예요. 그 수사 기록. 이 건과 관련해서 고발됐던 것이 뭐 수십 건이 있습니다만 검찰이 중요하게 봤던 건이 2건이 있습니다. 3건이요. 3건이 있는데 저희가 고발했던 건이 2건이 있고요. 한 건은 강원도의원이 고발했던 건이 있죠. 요 3건이 지금 병합돼 있는 거거든요. 병합돼서 지금 최근에까지 참고인 조사를 했던 거고 아마 기소라면 아마 1월이나 2월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검찰을 믿고 저희가 이 잘못된 사업을 처벌해달라. 아까 나왔던 문화재청 그런 문화재청을 저희가 보면서 이 중도요적을 살려달라고 중도요적을 되찾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자괴감이 드는 거죠. 저희가 이런 토론회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만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저희 어떻게 보면 벽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아까 그 나행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왜 학계하고 이야기를 안 했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계가 할 생각이 없고 그 사람들이 범인인데 따지고 보면 거기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야기는 너네끼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너네끼리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누구도 안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10년 동안 이루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내년 총선에 결과가 어떻게 든 관계없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는 김진태 지사님이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 김진태 지사님한테 지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는 사람인데 공식적인 석상이니까 김진태 지사님이 되돌릴 수 있어요. 적어도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의 방법까지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현 강원도지사예요.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이 세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우리가 흔히 왜 제야사학계로 이 강단사학계를 나누느냐. 우리가 주장이나 어떤 이걸 펼칠 때 좀 접점을 찾아가는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 근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겠다고 하는 이유들 적어도 반박을 안 받게끔 해야지 이게 접점이 찾아질 거 아니에요.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